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95%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분위기 좋게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200억 코스피에서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5,900억 매수하면서 오늘 코스피에서 상당한 매수를 또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417억, 기관 투자자가 730억 매수하면서 확실히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좀 적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2700 중반선까지 또 이제 지수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전고점 부근에서 좀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을 하는 듯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갭을 띄우면서 상승으로 힘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에서 또 위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에 추가적인 힘을 받아서 올라간다면 2800선까지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월봉도 지금 양봉, 음봉이 반복되면서 같은 자리를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단 라인을 뚫고 위로 치고 나가는지를 좀 이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가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해 주었고요. 4,200억 매수하면서 지금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많은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4,000억 매수한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조금 이 매수를 줄이는 듯 하면서도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또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되어서 이런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5,900억 매수했는데 그 중에 금융 투자가 6,800억을 매수하면서 사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를 위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를 연일 아주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 투자가 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870포인트고요. 8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800 후반, 중반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지만 코스닥은 확실히 지금 아래로 눌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V자로 좀 올라와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 주가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21선 근처에서 반등을 하고 적절하게 반등을 했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고, 특히 코스피의 대형주들,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실적주들 위주로 좀 힘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별로 힘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 분명히 코스닥이 관심을 받는 시기가 오겠지만 단기간에는 그런 시기가 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해외 증시를 보면 또 이제 다우 나스닥이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니케이도 1.4%, 상해 종합은 보합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확실히 니케이와 다우 나스닥이 힘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좀 힘을 세게 이렇게 주고 있는데, 어제 이제 CPI 지표가 발표되었을 때 소비자 물가 지표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였고요. 전월보다 좀 떨어지면서 확실히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 PPI 지표처럼, 이 생산자 물가 지표처럼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지표들이 좀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FOMC의 예상대로 확실히 이제 둔화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아니지만 그 둔화의 시그널을 좀 본다면 올해 안에는 확실히 물가가 잡혀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고 고금리를 당장 해제를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금리를 유지를 하되 둔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고, 적어도 이제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확률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화된다면 점점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이 이제 6원 정도 떨어졌고요. 1351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봉으로는 쭉 떨어졌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CPI 지표가 예상치만큼 나왔고 좀 떨어지는 분위기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도 저점을 더 낮추는 모습이었고요. 이전에 급등했던 이 사유가 아무래도 고금리에 대한 그런 정책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 물가에 대한 고착화 이런 것이었는데 이 물가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고용 지표라든지 CPI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렇게 좀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꼬리 달면서 좀 눌러지는 모습이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예상하기로는 이제는 전고점 아래로 이 환율이 좀 눌러지는 모습이고요. 이 아래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강세가 좀 이제 떨어지면서 서서히 그런 증시, 국제적인 증시가 이제 좀 반등을 하고 미국 증시에 대한 그런 집중보다는 좀 이제 신흥국들의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보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도 보합 수준입니다. 크게 변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환율이 떨어진다면 환율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은 원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현재 낮아져 있는 그런 원화에 대한 가치를 이제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 주식시장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꼭 올라간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에 대한 인하가 시작된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강하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반대로 코스피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79.5달러 수준이고요. 천연가스는 2.45달러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확실히 좀 최근에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고요. 2.5달러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도록 지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1.6달러 수준에서부터 2.4달러까지 다시 한번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연중에서 또 이제 고점에 해당되는 그런 이 상황에 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3달러까지는 진입을 하지 못했지만 확실히 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좀 힘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여기서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가격은 좀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금리입니다. 금리는 4.35%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는 4.3%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어제 그 CPI 지표 발표와 함께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35% 정도로 국채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점점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전에 고점을 찍고 떨어졌던 그런 분위기와 유사하게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3%대로 진입을 한다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금리가 안정화되고 좀 이제 증시 전체가 회복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3% 중반, 뭐 2%대까지도 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 시기가 올해가 될지, 다음 내년이 될지는 일단 천천히 좀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은 정해진 것 같고요. 그 시장에 대한 방향을 천천히 좀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30원 상승해서 2.4% 상승했고요. 18,1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전체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무난하게 좀 같이 증시와 함께 올라간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도 뭐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서 18,13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뭐 관련 테마들 좀 같이 올라가 주었는데요. 그 테마들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별 거래량은 오늘 좀 늘었죠. 683만 주로 전날보다 한 3배 가까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그래도 장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해도 평소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더 붙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또 이제 내일 금요일에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지 이 정도에서 그냥 적절하게 마무리하는지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 정도까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전에 대한 그런 부족한 거래량과 유사한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이 염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18,000원 탈환을 해서 좋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우리의 이 예상 그 시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충분히 시장이 떨어지거나 좀 이제 떨어질 명분이 있다면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라든지 종목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상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더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저점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해왔고 지금 이제 천천히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호구름 쉽게 뚫었고 241선까지도 지금 이제 위로 향하고 있는 상황.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힘을 빵 터뜨리기 좋은 그런 이 모양새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이전에도 그런 모양새가 있었는데 한번 위로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추가적인 힘을 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거래량이 더 줄지 않고 늘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힘을 좀 더 받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은 양봉으로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 쌍바닥 찍고 좀 위로 치고 나가는 이 그림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이것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특별하게 더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전처럼 옵션 만기 이후에 다시 떨어지거나 좀 눌러지면서 고점을 갱신 못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이번에는 5일선을 따라서 아래 꼬리를 만들고 위로 한 번 더 뻗어나가는 그런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옵션 만기와는 관계없이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뻗어나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는 확실히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투자 수급이고요.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72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29만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전날에 이제 매수했다가 좀 매도해야 했지만 오늘은 매도로 전환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고요. 이 물량이 어떻게 전환되었을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72만 주 매수 중에 금융 투자가 43만 주를 매수했고요. 나머지 뭐 보험, 투신, 은행은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가 또 25만 주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별로 이 매도 없었다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계속 또 이제 전체적으로는 매수를 또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크게 매도 이후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 투자가 아주 많은 매수를 최근에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코스피에 대한 매수와도 유사해 보인다. 근데 특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조금 더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이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공매도를 계속 상환하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날 340만 주에서 332만 주로 오늘도 공매도 잔고를 상환했고요. 560만 주에서 꾸준히 지금 잔고를 계속 줄여가는 모습, 332만 주까지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4일, 16일에도 추가적인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잔고가 상환이 되었을지 좀 지켜볼 거고요. 오늘 같이 또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한 날에는 잔고가 또 대폭으로 줄어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면서 대차 잔고는 반대로 이제 늘어나는 추세였는데요, 최근에. 근데 그 늘어났던 대차 잔고를 오늘 하루 만에 또 한번 상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132만 주 상환하였고요. 체결은 1,300주입니다. 그래서 잔고가 2,150만 주 정도로 상환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고, 이전에 이 저점보다도 더 내려가면서 대차 잔고 전체적인 추세가 확실히 좀 떨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다시 더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로 진행이 되었고, 확실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도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표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거래원도 뭐 JP모간, 모건서울 또 이제 매수에 잡혔고요. 최근 뭐 60일 동안의 집계를 해보면 모건스탠리가 400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 매수했고요. JP모건도 140만 주 매수하면서 3위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60일 동안, 거의 2달 동안, 거래일이 60일이기 때문에 또 그 거래일 제외 이제 쉬는 날까지 하면 3달 동안 이제 이 공매도를 상환 진행했고요. 그동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신한증권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 물량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로 그대로 잡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129만 주 매수해서 216만 주로 오늘 굉장히 많은 물량이 또 늘어났고요. 90만 주가 또 추가되어서 지금 이제 216만 주를 또 매수했습니다. 전날에는 이제 매도로 좀 전환이 되었지만 뭐 전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많은 물량을 매수했고요. 19.41%까지 보유율을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20%까지 제가 외국인 투자자가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했는데 그게 뭐 크게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요. 지금 19.4%까지 지분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뭐 MSCI 리밸런싱 전에도 20%까지 도달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이렇게까지 강력했던 적이 없었는데 계속 이렇게 매수를 이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남은 5월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이 소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가가 또 반응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차트 수급 다 확인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AI 열풍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소 배출이 30% 정도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확장 경쟁으로 이 영향이 생겼는데요. 굉장히 지금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속에 R200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 배출이 30%가 급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고 그런 관련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이 30%까지 급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이 석탄을 사용하거나 LNG를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에너지의 특성이 있더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는 그런 에너지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탄소 배출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기반 데이터 센터 확장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대폭 증가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요 공급 업체의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100% 무탄소 전기를 쓰도록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RE100이 아니고요. CFE100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도저히 이 인공지능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RE100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AI가 등장을 함으로써 이 RE100이라는 얘기는 이미 물 건너간 얘기고요. CFE100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라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정책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이 줄긴 했지만 간접 배출량이죠.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 건설에 사용된 반도체, 연료, 건축 자재 등이 원인인데요. 결국은 이 센터를 늘리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점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게 지금 이제 무탄소 에너지 100이라는 그런 선언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요 공급업체에 2030년까지
100% 무탄소 전기를 사용하도록 요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2025년 회계연도 시작 지점부터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개정해서 내용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 공급업체인 삼성전자, 대만 리얼텍, SK하이닉스 등이 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탄소 중립 목표 시기가 2030년 이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RE100이 아니고 CF100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생에너지와 이 원자력 에너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게 29개 국가의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을 하였고요. 10월에 이제 공식 출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발족을 제안을 했고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금 청정 에너지 장관 회의, 고위급 회의 및 이 미션 이노베이션 연례 회의에 참석해서 청정 에너지 정상 전환 가속화와 기술 개발을 위한 논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CF100에 대한 확산 촉진을 지금 우리나라가 어필을 했고요. 여기에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인 지지와 참여의 뜻을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AI라는 그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첨단 산업에 대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100, RE100이라는 것은 효용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거고요. 거기에 맞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 공급원을 섞은 CFE100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안정적인 기저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그 다음에 SMR에 대한 그 차세대 개발을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적으로 SMR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엑스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뉴스케일 파워에 이제 1,000억 이상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또 이제 기대 이하치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왔는데요. 근데 이미 도면이 완성이 되었고 계약만 있으면 바로 제작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또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 뭐 프로젝트가 이 진행 중인 것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고요. 루마니아 프로젝트라든지 뭐 그런 미국 내의 다른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게 좀 진행이 된다면 확실히 이런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SMR에 대한 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그런 지원, 그죠?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루마니아의 뉴스케일 파워 SMR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조 원 가까이의 발표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 결국에는 그런 미국 내 정부의 힘을 입어서 뉴스케일 파워의 SMR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프로젝트가 지금 잘 진행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이 SMR 공급 계약을 맺으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로 제작을 할 수 있다. 아직 원자로 자체는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루마니아 프로젝트를 초도기로 또 공급을 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이제 스탠다드 파워라든지 그런 두 번째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AI 데이터 센터 이 수요의 가속화와 함께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케일 파워의 그런 추가 계약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 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점점 더 그런 이 SMR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폴란드도 지금 우리나라와 퐁투누프 원전 대형 원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대형 원전 이외에도 SMR 건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결정서를 발행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4월 13일에 폴란드 기후 및 환경부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SMR 도입과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관련 결정서를 발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이
인더스트리얼 그룹을 위해서 발행을 했고 영국의 롤스로이스 SMR사의 노형 도입에 대한 관련 내용을 명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의 SMR 노형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SMR에 대한 모델 도입과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고 소형 모듈 원전까지 준비를 하면서 폴란드 전체가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신뢰라든지 그 준비를 아주 면밀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원자력 발전 얘기 이외에도 지금 이제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상풍력 8메가와트급 터빈을 개발을 완료를 했는데요. 그 개발 완료 이후에 아직까지 그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중국에 대한 값싼 터빈에 밀려서 좀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아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을 실패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이제 이 프로젝트 수주를 못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라든지 내년에 있을 이제 입찰에 또 추가로 이제 제출해서 그런 8메가와트급 이 사업을 따내면 되는데요. 제주도의 그런 탐라 해상풍력이라든지 전라도에 있는 그런 전남 해상풍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정부 주도로 이제 에너지 확대 추진을 하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입지 발굴과 인허가 지원을 직접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그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그런 기술력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에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 전력을 구매하는 시장이라든지 그런 구매하는 이 상대방의 거래 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좀 이제 별도 중개 시장도 개설을 해서 좀 이제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운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부족한 해상 풍력을 좀 더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정책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요 사업, 원자력 발전, 가스터빈, LNG 발전, 그다음에 해상풍력, SMR 이런 것들이 다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포스코 ENC가 삼척에 이 화력 발전소를 이제 건설을 했었는데요. 그걸 이제 삼척 블루파워가 그 지분을 취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이 지분은 비용은 2조 2천억 가까이가 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와 포스코 ENC가 그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함으로써 일정량의 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고요. 이제는 주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결과로 가고 있다. 그래서 7월에 있을 그 소식, 그다음에 5월 말에 있을 우리나라 이 11차 정기본, 그리고 UAE 대통령의 방문, 폴란드 원전의 그런 하반기 추가 소식, 요 정도를 계속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의 시장도 조용하지만 천천히 시간 지남에 따라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요 사업인 LNG 가스터빈, 그다음에 주단조 공장이 지금 사우디에 있기 때문에 그 잠재 시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주가 상승을 좀 즐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5월 이 중순까지 왔는데 이제 한 주 정도 지나면 6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 나올 것 같고요. 결국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